안녕하세요. 다하북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마스크 일부 착용이 해제되고 3년간의 답답한 일상에서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듯합니다. 날씨 탓에 감기에 걸려 불편한 분들도 있으시던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도 첫 번째 녹음 시 목소리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을 하여 불편하셨을 텐데 오늘은 조금은 나은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쿠바 산장 살인사건 히가시노 게이코 지음 민경욱 옹김 출판사 RH 코리아 함께 읽어볼까요? 대학생 나오코는 친구 마코토와 함께 하쿠바에 있는 펜션을 찾는다. 이곳은 1년 전 겨울 나오코의 오빠 고이치가 죽은 곳이다. 사건은 자살로 결론이 났지만 오빠가 죽기 직전 마리아님은 집에 언제 돌아왔지? 란 암호와 같은 문장이 적힌 엽서를 보내왔기에 나오코는 그 죽음 이면에 뭔가가 감춰져 있다고 직감한다. 마코토가 바깥으로 나가기에 산책이라도 가나 했는데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숙소 뒤로 갔다. 여기저기 삼호막에 로프가 쳐져 있고 아직 경찰 몇 명이 남아 지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다가가도 슬쩍 쳐다봤을 뿐 주위를 줄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이 사건은 이미 사고로 처리되었을지 모른다. 마코토는 돌다리에 볼 일이 있는 듯했다. 로프가 있어서 아주 가깝게는 갈 수 없었지만 몸을 내밀어 찬찬히 다리 밑을 보고 있다. 그리고 손등으로 입가를 쓱 문지른 뒤 나옵고만 들을 수 있게 말했다. 역시 없어. 없어? 뭐가? 어제 봤던 목재. 아! 나오코는 무심코 소리를 질렀다. 경관 한 명이 힐끔 그녀를 봤다. 방으로 돌아가자. 마코토는 나오코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다. 마코토는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복대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문을 닫았다. 나오코는 무엇이 이렇게 마코토를 신중하게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몰라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역시 오우키 씨는 살해됐어. 의자에 앉은 마코토는 나오코와 마주 앉아 송구하듯 말했다. 어제 다리 밑에 발견했던 목재가 없어졌어. 대신 오우키 씨의 사체 옆에서는 비슷하긴 하지만 썩은 널판지 조각이 발견됐지.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 나오코는 머리를 흔들었다. 모른다는 의미였다. 마코토는 질문을 바꿔보자면서 테이블 위에서 깍지를 꼈다. 오우키 씨는 썩은 널판지를 이용해 돌다리를 건너려고 했다는 이야기였지.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생겨. 하나는 왜 돌다리를 건너려고 했을까? 또 하나는 왜 썩은 널판지를 사용했냐는 거야. 지금 여기서 문제를 삼으려는 건 두 번째 의문이야. 왜 썩은 나무를 사용했을까? 그거야 썩었다는 걸 몰랐던 게 아닐까? 잘 모르겠지만 외관만으로 판단하긴 힘들었을 거야. 나오코는 게다가 밤이라 어두웠다는 말도 덧붙였다. 외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어두워서 썩은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나오코는 순식간에 떠오른 자신의 생각에 만족했다. 그래, 그런 게 틀림없어. 하지만 마코토의 대사는 의미심장했다. 결과만 보면 그렇지. 결과만? 썩은 나무를 사용해 건너려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타당하지. 하지만 그 높은 곳을 건너려면 평소보다 더 신중하지 않겠어? 혹시 이 나무가 썩지는 않았는지, 충분히 체중을 지탱할 수 있을지 여러 번 확인해 보지 않겠냐고. 그야 나오코는 자신이라면 그랬을 거라고, 아니 더 신중을 기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게 당연하지. 하지만 오우키 씨는 그러지 않았어. 왜지? 그건 튼튼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야. 왜 그렇게 확신했을까? 그래서 생각한 게 어제 다리 밑에 숨겨져 있던 목재야. 새 것이었고 두께나 폭도 적당해서 사람 하나쯤은 지탱할 수 있었어.
나도 마코토의 의도를 조금씩 이해했다. 동시에 온몸이 근질거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오오키 씨가 새로운 목재를 다리 밑에 숨겨 놓았는데 그것과 썩은 나무를 헷갈렸다는 말이야? 마코토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왜 그런 중요한 점을 착각했을까 생각해야 해. 그리고 해답은 간단해. 자신이 제대로 된 나무를 숨겨둔 곳에 다른 나무가 있었기 때문이야. 누군가 바꿔치겠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감정을 억누르라 그랬는지 목소리에서 중량감이 느껴졌다. 타살? 나오코는 그 의미를 생각했다. 그 단어 속에는 마음을 강하게 잡아끄는 게 있었다. 그러나 미스터리는 그것만이 아니야. 오오키 씨는 왜 돌다리를 건너야 했을까? 그게 왜 하필 파티 도중이었을까? 그리고 범인은 어떻게 그 행동을 예측했을까? 같은 문제가 남아있어. 돌다리 건너편에 갈 일이 있었겠지. 그것도 다른 사람 모르게 말이지. 갑자기 나오코의 내리에 며칠 전 밤이 떠올랐다. 잠이 오지 않아 라운지에서 물을 마시려다 누군가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게다가 방으로 돌아온 직후에 오오키가 옆방으로 돌아오는 소리를 들었다. 오오키 씨는 그날 밤에도 돌다리를 건너던 게 아닐까? 그랬을 거야. 마코토는 갑자기 떠오른 생각을 입 밖에 내는 나오코의 마음을 읽는 듯 동의했다. 그 튼튼한 널판지를 이용해서 말이야. 돌다리 건너편이라. 노크 소리가 난 것은 아직 나오코의 마음이 충분히 가라앉지 않았을 때였다. 격양된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는지 문 앞에 서 있던 다카세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오코는 두 손을 뺨에 댔다. 아니요, 별일 아닙니다. 무슨 일이시죠? 실은 그다지 즐거운 얘기가 아니라 마스터는 숙박들에게 더 이상 불편을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경찰에 불평하고 분개하고 있지만 장난을 친 아이가 변명하듯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무슨 일이죠? 그러자 다카세가 침을 꿀꺽 삼켰다. 무라마사 경부가 숙박자 전원으로부터 일단 사전 청취를 들어두겠다고 해서요. 금방 끝난다곤 했는데 지금 막 시바우라 씨가 끝났습니다. 무라마사 경부라면 그 작은 체구에 남질 것이다. 그 다음이 저희들 차례라는 건가요? 상관없잖아요. 등 뒤에서 마코토가 얘기했다. 한번 만나보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것도 그러네. 장소는 어디죠? 라운지 가장 안쪽 테이블입니다. 곧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며 다카세는 오른손을 가볍게 들었다. 고이치 씨와 나오코 씨의 관계에 대해서도 미리 말해두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그랬군요. 경찰은 1년 전 사건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니 설마 잊어버리진 않았겠지. 죽은 남자의 여동생이 추모차 방문한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흥미위주로 보는 것도 싫지만 너무 무관심해도 억울할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에게 인사하고 나오코는 문을 닫았다. 목재에 대해 경찰에 말할 것인가가 문제야. 마코토가 테이블에 턱을 개고 말했다. 나오코도 그 건너편에 앉았다. 경찰도 프로니까 어차피 타살인지 알아차릴 거야. 하지만 그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테니까 그 사이에 우리들끼리 독자적으로 조사하는 방법도 있어. 그렇지. 경찰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우리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을 테니까. 마코토는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린 듯 테이블을 딱 쳤다. 좋아. 한동안 입을 다물자. 하지만 실마리를 잡지 못하면 경찰에게 말한다. 그걸로 오케이. 나오코도 자신의 마음을 다시 확인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체구에 술을 마신 듯 붉은 얼굴을 한 무라마사 경부는
다카세가 말한 것처럼 라운지 가장 안쪽 테이블에 젊고 체격 좋은 남자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다른 테이블에는 아무도 없었다. 카운터 안쪽에서는 마스터가 수염 아래로 불쾌한 표정을 드러낸 채 평소처럼 컵을 닦고 있었다. 컵을 다루는 조심스러운 손길에서 형사들에 대한 마스터의 의지가 보이는 것만 같았다. 형사들은 나오코 일행을 보자 황급히 일어나 호들갑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애써 여행을 오셨는데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나오코는 지나치게 높은 목소리에 고막이 윙윙 울리는 통에 노골적으로 싫은 표정을 지었지만 이 조그만 남자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었다. 마코토가 무라마사 앞에 앉고 나오코가 그 옆에 앉았다. 이 자리 배치는 누가 중심이 되어 대답할지 협의한 결과였다. 테이블 위에는 두 형사 앞에 각각 물이 담긴 컵이 놓여있다. 젊은 형사 것은 거의 줄지 않았는데 무라마사의 것은 3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사하무라 마코토 씨와 하라다 나오코 씨? 아니지. 하라 나오코 씨죠? 무라마사는 일부러 말을 고쳤다. 가명을 사용한 것을 비꼬는 거겠지. 이 정도의 빈정거림은 각오했다. 작년에 돌아가신 하라 고이치 씨의 여동생이라고 하던데. 무라마사는 조금 등을 구부리고 나오코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나오코는 조금 턱을 잡아당겼다. 이곳에 오신 것은 역시 그 때문인가요? 다카세에게 다 들어놓고 새삼 다시 묻고 있었다. 나오코는 가볍게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 마코토와 상의한 대로 대답했다. 즉, 오빠가 죽은 숙소를 보고 싶다는 극히 단순한 이유에서 여기에 왔고 가명을 사용한 것은 다른 손님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배려심에서였다고. 그녀의 입가에 시선을 집중하고 듣고 있던 형사는 특별히 의문을 느낀 것 같진 않았다. 그래요. 어쨌든 그 심정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며 동정어린 말을 건넸을 뿐이었다. 오오키 씨도 당신이 고이치 씨의 여동생이라는 것을 모르셨겠죠? 그럴 겁니다. 나오코는 작년 사건에 대해 오오키 씨와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가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얘기를 들어뒀으면 좋았겠다고 새삼 후회했다. 오오키 씨와 마지막으로 말한 사람이 당신이라던데 무슨 말을 나눴습니까? 마지막으로요? 나오코는 대묻고 나서야 깨달았다. 파티 때를 말하는 것이다. 도쿄에서 또 만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형사는 그가 나오코에게 그런 제안을 한 데에 관심을 보이며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래서요? 일단 승낙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죽어버렸으니 오오키 씨는 아깝게 됐네요. 무라마사는 유쾌한 듯 얼굴 표정을 풀었다. 젊은 형사도 이를 드러냈다. 이럴 때 웃다니. 나오코는 웃을 마음이 없었다. 그 전에 대화를 나눈 적은 없나요? 그저께 밤에 식사 때 약간 이야기했습니다. 얘기를 나눈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말을 걸었죠?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말을 걸었을 리 있겠냐는 뉘앙스를 담으려 했으나 이 형사는 그런데 무척 둔감했다. 어떤 말이었나요? 사소한 얘기였어요. 오오키 씨가 나오코에게 테니스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고 얘기했다. 순간 지나친 자신감에 빛나던 그의 눈빛이 되살아났다. 오오키 씨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한테 관심이 있었나 보군요. 하긴 이 정도 미인이라면 당연하지만. 형사는 흐뭇한 표정이었다. 글쎄요. 나오코는 일부러 불쾌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그 말로만 따지면 오오키 씨는 도쿄로 돌아갈 계획이었던 것 같네요. 무라마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하지만 이 말은 나오코에게 오오키의 자살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암시하는 것처럼 들렸다. 이후 형사의 질문은 마코토에게 넘어갔다.
형사는 나오코에게 했던 것과 비슷한 질문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마코토는 오오키와 거의 얘기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오오키 씨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무라마사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다. 마코토는 즉시 대답했다. 수명이 짧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사들은 그 대답이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죄송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무라마사는 잔에 든 물을 한 모금 마신 다음 이렇게 말하면서 둥근 머리를 숙였다. 마코토가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나오코는 왠지 석연치 않아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저기 오빠 사건과는 관계가 없나요? 옆에 있던 마코토도 조금 놀란 듯 나오코의 얼굴을 봤다. 그보다 더 놀란 듯 보인 것은 눈앞의 두 형사였다. 무라마사는 잔을 든 채 그리고 옆에 젊은 형사는 펜을 든 채 나오코의 얼굴을 멀거니 쳐다봤다. 이윽고 무라마사의 얼굴이 천천히 원래 표정으로 돌아왔다.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작년에 일어난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는 조사하지 않나요? 솔직히 나오코는 그런 질문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오빠를 완벽하게 잊어버린 것 같은 형사들의 태도도 불만이었다. 그러자 무라마사는 드디어 이해가 됐다는 듯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었다. 지금 그녀가 들고 있는 카드는 고이치가 자살했을 리 없다는 믿음과 오오키가 살해됐다는 확신뿐이었다. 게다가 오오키 사건은 아직 경찰에게 알리지 않기로 했다. 나오코의 말문이 막힌 탓에 안심한 무라마사는 다 안다는 얼굴로 말했다. 당신에게는 2년 연속 큰 충격이었겠죠.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연은 종종 있습니다. 곧 있으면 이곳에 사신이 산다는 소문이 퍼질지도 모릅니다. 형사는 자신의 농담이 마음에 들었는지 무신경하게 껄껄 웃어댔다. 젊은 형사도 예의상 따라 웃었다. 나오코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라왔다. 그걸 깨닫은 순간 그 뜨거운 무언가가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경찰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차례로 죽어나가죠. 나오코의 입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멋대로 움직였다. 맹렬한 속도로 피가 거꾸로 쏟았고 스스로를 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조금 전보다 더 놀란 무라마사는 눈 한 번 깜빡이지도 않고 나오코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 눈은 매우 진지했고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오코도 형사들에게 눈을 떼지 않았다. 긴장된 공기 속에 젊은 아가씨와 조그만 남자가 서로를 노려보고 있는 상태였다. 형사는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듯 숨을 깊이 내쉬었다. 그저 흘려버릴 수는 없군요. 형사는 전보다 훨씬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오키 씨가 살해됐다고 하시는 겁니까? 덧붙여 당신 말로는 오빠도 자살한 게 아니고? 아련한 후회와 이렇게 되면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결심 같은 게 나오코의 마음을 지배했다. 경찰에게 정보를 흘리는 것은 한동안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하자고 조금 전 마코토와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자기 혐오도 그녀를 엄습했다. 나오코가 그런 마음이라면 어쩔 수 없네. 그때 마코토가 포기했다는 듯 다시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형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오오키 씨는 사고사 한 게 아니고 살해됐습니다. 마코토. 나오코가 미안한 마음에 올려다보자 그녀는 윙크를 던지며 말했다. 이리저리 돌리는 것보다 모조리 털어놓는 게 빠르겠어. 무라마사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두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불안하게 움직였다. 당신들은 뭔가 알고 있군. 알고 있습니다. 마코토가 계속했다. 오오키 씨가 살해됐다는 것은 어젯밤에는 오오키 씨 외에는 아무도 숙소 밖을 나가지 않았다는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건가? 조금 전까지 쓰고 있던 경호가 사라진 것에서 그가 낭패스러워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마코토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범인은 교묘한 트릭을 사용했습니다. 마코토는 조금 전 방에서 나오코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풀이했다. 형사들은 이치에 맞고 줄이 있는 설명에 잠자코 귀를 기울였다. 이상이 오오키 씨가 살해됐다는 근거와 수단입니다. 의문점이라도 있나요? 무라마사는 감았던 눈을 살며시 뜨고 배에서 쥐어짜는 소리를 냈다. 그랬군. 피해자는 돌다리를 건널 수 있는 널판지를 준비해 숨겨뒀는데 범인이 그것을 낡고 썩은 것으로 바꿔치기 했다는 건가? 확실히 그 방법이라면... 그는 옆에 있는 부하에게 고개를 돌리고 몇 사람의 이름을 댔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곧장 이쪽으로 오게 하라고 명령했다. 젊은 형사는 달래진 상황에 당황하면서 서둘러 라운지를 나섰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나오코 일행에게 고개를 돌린 무라마사의 표정은 조금 전까지의 약삭빠른 중년 남자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좀 더 빨리 얘기해줬으면 좋았겠지만 그건 그만 얘기하죠. 당신들한테도 사정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타살이라면 작년 사건도 교묘하게 자살로 위장된 타살이라는 겁니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나오코는 다소 감정을 누르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을 하려면 당신 오빠와 오오키 씨가 같은 사람에게 살해됐다고 주장하는 게 됩니다.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었나요? 그건... 나오코가 말끝을 흐렸는데도 무라마사는 더 이상 파고들지 않고 덧붙였다. 그거야 저희가 조사하겠지만 2년 전에도 여기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마코토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무라마사는 잠깐 숨을 멈추고 한참 뒤에 예 하고 대답했다. 그 호흡이 나오코의 마음에 걸렸다. 3년 연속 사람이 죽었어요. 게다가 똑같은 시기에. 우연이라면 무슨 일이죠? 아니요. 마코토가 형사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우연이 아닌 경우가 무서운 일입니다. 과연 3년 연속 사람의 죽음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연쇄살인일까요? 지금까지 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